목소리 좀 조절할게요. 자, 힘내서 가봅시다. 뭐 화작이라서 힘 안 나겠지만 그래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잖아, 그죠? 1시간 집중해서 최대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숙제는 너무 큰데. 숙제는 17쪽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기존에 하던 대로 문제 훑어보면서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하고 차례대로 확인하는 식으로 보겠습니다. 앞에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뭐 문제고 뭐고 다 앞에 있으니까 책 보지 마시고 앞에 보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건 뭐 항상 강조하지만 해본 내용이랑 비교하는 거, 알겠죠? 너네들이 푼 방법이랑 이렇게 풀었을 때 방법을 비교하는 거. 그래서 다른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저걸 가져가면 이런 효과가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빠르게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1번은 일치불일치니까 지문 읽으러 가기 직전에 생각한다, 그죠? 다시 지문 읽으러 가기 직전에 정독해야겠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료 활용이래요. 그러면 자료 나올 때마다 체크해야겠다 요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은 반응이니까, 반응에 대한 일치불일치니까 얘는 그냥 여기서 바로 풀면 되겠죠. 여기서 바로 풉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끊어서 보려고 했는데 얘는 대화죠. 그럼 이건 사실 끊어서 볼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까지 계속 대화 주고받는 거니까. 그럼 이런 거 그냥 한 번에 읽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 1이 오늘 발표에 나온 라플레시아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 그 꽃은 심한 악취를 풍겨서 파리를 유인하는 데 번식을 위해서 그런 거래. 학생 2가 그래? 1m나 되는 큰 꽃이 악취를 풍기면 엄청 나겠는데? 근데 수영 어쩌고는 다른 식물에 기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맞아. 나는 얘가 어떻게 번식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없어서 아쉬웠어. 나도 그랬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는지 찾아봐야겠어. 읽고 그냥 바로 확인하면 돼요. 1번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억을 떠올린다. 기억 떠올리는 부분 있어 없어? 어디 있어? 그래, 본 적이 있어. 여기 있죠? 얘는 아직 몰라요. 이건 동그란, 그러니까 얘를 사실 동그랗게 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반응 문제에서 완벽하게 선지를 동그라미 치지 않아도 반응만으로 x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을 여기서 고를 수 있었던 거지.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예로 안 됐던 거 한번 나왔죠. 여기에서 틀리게 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면 여기서 확정을 못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얘는 반응에 대한 적절성을 물어보니까 반응에 대한 적절성을 미리 확인하려고 접근하는 거지. 여기서 무조건 답이 나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확신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안 보이면 이걸 붙잡고 이런다고 또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에서 답이 나오면 땡큐고 안 나오면 지문에서 확인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는 둬야 된다. 자, 그래서 기억 떠올린다 이건 맞고요. 학생 2는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상대에게 확인하고 있다. 어디 있어요? 이거죠? 아니라는 거 맞지? 이거. 그 다음에 학생 1의 의문에 대해 학생 2는 발표에서 제공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한다. 자, 그럼 일단 끊어서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의문을 가져야 되죠? 의문 있어 없어? 없죠? 정답 3번. 그럼 됩니다. 그냥. 그죠? 얘는 이렇게 치워버리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치불일치에 나와 있는 선지들을 정독을 해야겠죠.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될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선지를 먼저 쭉 보면 1번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 여기서 쟤를 색깔 표시해 놓은 건 비언어적 표현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언어적 표현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틀려요. 그러니까 얘는 내 기억엔 정규 때는 처음 나왔으니까, 저희 선행반 때는 설명을 했는데 정규 때는 처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반 때 들었던 친구들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환기하시고, 정규반 때 처음 들어왔지만 이미 알고 있던 친구들은 내가 알고 있는 개념 맞는지 확인하시고,
몰랐던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정리해요. 아시겠죠?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내세요. 화작은 개념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틀리는 유형의 개념들은 별로 없어. 반대로 얘기하면 걔네들은 그냥 나올 때마다 정리하고 치워버려. 뒤로 미루지 말고. 아시겠죠? 의사소통을 전달할 때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언어적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 반언어적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 비언어적 표현이 있죠. 여기에서 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표현을 언어로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글자, 텍스트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발표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럼 발표 상황에서 발표자가 말로 하는 건 싹 다 언어적 표현입니다. 싹 다 언어적 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반언어적 표현은 반은 언어야. 반은 언어야. 그래서 사실 반언어적 표현은 뭐라고도 나오냐면 준언어적 표현이라고도 나옵니다. 준언어적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에 준한다 이걸. 언어에 준한다. 그래서 반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에 얹혀서 실현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억양, 아니 뭐 강세 이런 것들 있죠. 목소리 크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반언어적 표현이다. 비언어적 표현은요. 언어랑 상관없는 거. 언어랑 상관없는 거. 그래서 뭐 몸짓 아니면 눈짓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 표현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얘도 마찬가지죠. 비언어적 표현이 뭔지 모르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알아둬야 돼. 아시겠죠? 이거는 몰랐던 친구가 있다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할 때와 관련된 팁인데 우리가 실제 발표를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글자로 써 있으니까 이 새끼가 목소리를 크게 하는지 작게 하는지 뭐 빨리 말하는지 천천히 말하는지 뭐 손짓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얘네들은 그럼 뭘 통해서 제시되느냐? 괄호를 통해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괄호를 훑어보면 돼요. 대신 이걸 조심만 해. 평가는 한 번도 이렇게 낸 적 없어. 평가는 한 번도 이렇게 낸 적 없는데 재작년인가? 수능 특강에서 EBS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한 적이 있냐? 언어적 표현에 이 정보를 넣어놓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대화를 하는데 내가 아까 목소리를 크게 한 이유는 이런 진술이 붙어 있는 거죠. 표현에. 그러면 그 표현을 통해 얘가 목소리를 크게 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반언어적 표현이 쓰였는데요.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수능 특강에서. 아시겠죠? 평가는 이런 적 없어. 평가는 이런 적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나올지도 이 정도는 생각하라 이 얘기야. 알겠죠? 지금까지 기출된 이력은 전부 다 괄호로만 제시됐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그거는 염두에만 두시고 그 다음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심화야. 그러니까 얘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고맥락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문화에서 맥락이 크게 작용하는 문화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가 고맥락 문화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맥락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의미를 전달할 때 언어적 표현이랑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랑 뭐가 더 의미 전달 기능이 강할 것 같아요? 내가 너네들한테 텍스트로 말하는 내용을 너네들이 더 주의 깊게 들을 것 같아? 내 목소리 크기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볼 것 같아? 의사소통할 때. 고맥락 문화에서는 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모두 다 내 기준으로 왼쪽을 보세요. 했을 때 여길 보면 병신이라 이 말이야. 그죠? 여기 오른쪽이잖아요. 근데 눈이 일로 가는 이유는 여기에 집중해서 그렇다고요. 여기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맥락 문화라서 얘네들의 의미 기능이 강해요. 이것도
화법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긴 한데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러면 얘는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이거 보자마자 괄호를 쭉 훑으라 이 말이에요. 괄호를 쭉 훑어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이름을 놨으니까 여기만 보면 돼. 훑으면 얘가 딱 보인단 말이야. 고개를 저으면 저게 뭐예요? 얘네 중에 뭐예요? 비언어적이죠. 비언어적 표현은 쓰였다고요. 쓰였다고? 근데 이것도 이제 또 조심해. 얘도 사실 실력이 아니라 실수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화작이죠. 화작이니까 얘 동그라미 치면 그냥 이걸 동그라미 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확인 안 하고. 무슨 말인지 그냥 눈으로 슥 보고 넘어가지 마. 눈으로 슥 보고 넘어가지 말고 내가 첫 시간부터 얘기했죠. 제발 생각을 조금만 하자. 화작이니까. 알겠죠? 뒤에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행동 변화 요구. 여기에 행동 변화 요구 있어 없어? 없죠? 걔가 아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를 보면은 발표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하여죠. 얘도 훑어보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랬죠. 왜? 질문을 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물음표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쭉 훑으면서 물음표 있는 부분을 찾아요. 물음표 있는 부분을 찾아. 그러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얘가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안녕하세요. 여기에도 물음표는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는 일단 배경 지식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뭐 또 쭉 넘어가서 놀랍지 않나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더 내려가면 요 부분이 보인다고. 요 부분이. 여기에 물음표가 있는데 아시나요? 둘러보며 모르시는 분이죠. 그럼 이거는 배경 지식 확인 맞아 틀려요? 맞죠? 여기서 그냥 얘 고르면 된다고. 뭐 일치불일치 치웠어요. 이제 지문 들어갈 건데 우리한테 남은 문제는 자료 활용형밖에 없죠. 자료 활용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순간부터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읽는 목적은 오직 5번이야. 오직 5번. 그러니까 이것만 풀면 돼 이제. 그러면 얘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할 필요가 없어. 대신 뭐는 추천하지 않냐면 안 읽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아예 안 읽는 건 추천하지 않아. 왜냐면 어쨌든 이것도 담화인데 맥락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만 찾다 보면 선지에서 함정을 폈을 때 넘어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읽는 건 추천하지 않고 빠르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확인하면서 쭉쭉쭉 넘어가다가 자료 나오면 거기만 정독하고 이런 식으로 읽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지금 뭐 한 2분 뒤에 걷어간대. 월말. 근데 지금 나 아직 이거 못 풀었어. 그럼 그때는 그냥 자료만 찾아 읽어. 문제는 맞춰야 되니까. 만약에 그래서 틀리면 그건 시간 조절을 못해서 틀린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답을 맞힐 확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생략하고 뭐 뽑아서 읽으셔도 되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아예 안 읽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질문으로 갑니다. 인사하고 소개한대. 집중하래. 생존을 위해 다른 식물에 붙어 사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라플레시아라는 식물이에요. 자료 제시.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정독하는 거야. 여기부터 천천히 읽는 겁니다. 이 식물은 특이하게도 잎도 줄기도 뿌리도 없이 꽃만 있대요. 꽃만으로는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숙주인 덩굴식물에 기생하여 양분을 흡수한대. 덩굴에 붙어있는 것 전체가 꽃인데 꽃의 무게가 10kg 가량이고 지름이 거의 1m가 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른 식물에 붙어서 살아가는 식물이 또 있습니다. 아, 다른 식물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다음 자로 넘어가죠. 여기서 끊어요. 여기서 끊고 5번에 기업부터 미음 중에 어떤 자료를 활용했는지부터 봐야겠죠. 사실 이 문제는 친절하게 순서대로 줬어요. 근데 이거 섞어놓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바로 1번 선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기업부터 미음 중에 이 자료는 어떤 자료일지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라플레시아 붙어있는 사진 이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업이겠네? 그럼 기업과 관련된 선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친절하게 줬지만 섞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봤더니 사진 속 식물이 숙주에 기생하여 양분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다. 맞아요. 자, 이것도 이제 이러면 안 된다.
훗 양분을 흡수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양분을 얻는다고 했네? 적절하지 않네? 이러면서 난리 나는 거죠. 제발 생각 좀 하라니까. 그냥 글자 쓱쓱 보고 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글자를 보더라도 여기 글자가 있어요. 그냥 그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걸 읽자마자 봤으니까 얘가 기억에서 남아있겠지. 그럼 이 글자 가지고 판단하려다가 틀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 내용은 뭐야? 식물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건 아니다 이거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식물에 붙어서 양분을 흡수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지에서 물은 건 기생해서 양분을 얻는다라는 걸 물어봤으니까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자료 나오죠. 이 식물은 파인애플과에 속하는 수염틸란드시아인데요. 여기 이 부분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공기뿌리랍니다. 땅속 뿌리가 없어서 공기뿌리를 이용하여 다른 식물에 붙어서 살아간대요. 뿌리가 땅속에 있는 게 아닌데 양분과 수분을 어떻게 얻을까요? 하고 또 다음 자료로 넘어가죠. 여기서 또 끊어요. 여기서 끊고 마찬가지죠. 어떤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그게 니은이야. 그죠?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사진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실제로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PPT를 띄운 다음에 이 부분 하면서 짚었겠죠? 이 부분은 공기뿌리인데 공기뿌리를 이용하여 붙어서 살아간다라고 했으니까 붙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진일 거라고요. 이 사진일 거라고. 그러면 얘랑 관련된 이번 선지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속 식물의 공기뿌리가 하는 역할, 공기뿌리가 하는 역할이 뭔데요? 그래, 붙어서 살아가게 하는 거, 그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 다시 또 자료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수염틸란드시아는 잎에 있는 비늘처럼 생긴 털을 통해 공기에 있는 양분과 수분을 얻는답니다. 여기서 또 다음 자료 넘어가죠. 또 끊어요. 또 끊고 보러 갑니다. 그래서 수염틸란드시아 잎을 확대한 사진 자료겠죠. 보시는 것처럼 잎에 있는 비늘처럼 생긴 털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선지 적절성 판단하러 갑니다. 그러면 사진 속 식물의 잎에 있는 털의 기능이 뭔데요? 그래, 양분과 수분 얻는 거, 그죠? 그럼 맞네? 넘어가고. 번식을 위해 곤충을 속이는 식물도 있다는 걸 아냐? 거의 모르는군요. 계달에는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잎의 색깔을 바꾼 나무입니다. 자료 제시도 나왔죠? 천천히 읽어 또. 영상에서 계달의 잎 색깔이 달라지는 거 보셨나요? 그러면 역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떤 영상이 나왔겠어? 잎 색깔이 달라지는 영상이 나왔겠죠? 계달의 잎은 꽃가루 바지 기간에 흰색으로 변했다가 꽃이 수정되고 나면 원래의 녹색으로 돌아옵니다. 계달의 꽃은 작고 잎에 가려져 있어서 곤충들이 잘 볼 수 없는데 잎을 꽃처럼 보이게 해서 곤충을 유인하고 번식에 이용하는 거다. 그 다음 식물은 하니까 여기서 또 넘어가죠. 여기서 끊어요. 그 다음에 사진, 자료 뭘 썼을까? 아니 영상 자료 뭘 썼을까 하면 얘 나오죠. 계달에 촬영한 거. 리을은 동영상 속 식물의 꽃이 작고 잎에 가려져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활용하였다. 작고 잎에 가려져 있는 이유가 뭔데요? 모르죠?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정답 4번 이렇게 보면 된다고. 요새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결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었을 거고 나머지는 실제 시험장에서도 읽을 필요 없죠.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끊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다음 이제 통합으로 갑니다. 그래서 페이지 20쪽부터 23쪽까지. 자, 접근 방법은 똑같아요. 문제 훑어보면서 최대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략이라는 건 최대한 정보를 덜 확인하고 현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잘 찢는다. 1번은 가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보려고 했으니까 나올 때마다 체크하면 되겠죠. 2번은 학생 3이 학생의 회의를 준비하면서 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의 일부래요. 메모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그러면 얘가 사실 일치불일치죠. 얘가 사실 일치불일치야. 그죠? 일치불일치고 이게 회의를 준비하면서 대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의 일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얘를 훑어보긴 해야 돼.
그러니까 유형만 판단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죠? 이것도 정보 확인하라는 거잖아. 세부 정보 확인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문 일괄하기 직전에 이 선지들을 읽든지 일치불일치 우리가 접근하는 것처럼 아니면 최소한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개인적으로 얘를 쭉 훑어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지에서 묻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한 줄로 바꿔놨지만 사실 선지 하나당 두 줄씩 붙어있는 정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가 읽는다고 해도 기억이 날 것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뭐만 잡았냐면 얘만 잡았습니다. 그냥 논의 배경, 그 다음 고려해야 할 점, 그리고 뭔가 해야 할 일, 이런 정보가 나오면 잡아야겠다. 그냥 요 정도 생각했어요. 요 정도 생각했고, 자 다음 나를 쓸 때 계획한 내용 전개 과정이래요. 그래서 A에서 E가 가 말을 고려하여 나에 반영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 그러면 이미 얘는 너네들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선지 하나당 정보 3개씩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차분히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천히 풀어야 돼. 이런 것도 급하게 덤비다가 실수로 틀리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일단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얘랑 관련된 거 먼저 체크할 거예요. 얘랑 관련된 거 먼저 체크할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나를 가지고 체크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정보 확인을 일단 찢어두기만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다. 요 정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려해. 그럼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나올 때마다 체크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문단 초보와 그에 대한 친구의 조언이래요. 그리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고쳐쓰기 문제죠. 고쳐쓰기는 어떻게 접근하라 그랬어? 일단 첫 번째로는 방향 체크하시고 깨워 둘 활짝 풀고 엎드리면 뒤진다 진짜. 안 들을 거면 나가요. 안 들을 거면 나가. 들을 거면 앉아서 들어. 알겠죠? 내가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다. 조는 건 그럴 수 있어. 피곤하니까. 그리고 1교시에 화작 듣는 게 빡세지. 나도 알아요.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사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안 들어도 문제를 다 맞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합니다. 내가 오리엔테이션 때 무슨 이야기 했냐면 일단 본인이 약간 잠이 와 졸고 있는 것 같아. 그걸 인식하면 깨려고 행동해야 돼. 아시겠죠? 내가 얘기했잖아. 너네들이 아프거나 몸이 안 좋아서 엎드려서 들어야 될 것 같거나 아니면 좀 쉬면서 들어야 될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하라니까. 그럼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고요. 그걸 막진 않겠다고요. 오히려 몸 안 좋은데 어거지로 몸 끌고 와서 수업을 듣겠다는데 칭찬하면 칭찬하지 결코 그거 좀 뭐라고 하지 않아. 반대로 얘기하면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앉아있다는 것은 너네들이 어쨌든 이 강의실 들어오는 순간에는 얘를 공부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흔들리는 거잖아. 몸이 지금 계속 피곤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타협하고 싶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나는 그걸 그냥 둘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너네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여기에 온 건데 그걸 내가 응원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오케이. 어차피 나는 수능 안 보니까 너네들 뭐 성적 망해도 나는 관련 없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두면 개인적으로는 내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는 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건 의지가 없는 거잖아. 그죠? 졸 수는 있다니까 그 의지로 안 되잖아. 내가 순간적으로 졸아 막 앉아서 막 고개 흔들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애들은 앉아서 좀 졸더라도 내가 당장 뭐라고 하진 않아요. 저러다가 깨려고 노력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둔다고. 이 앞에 있으면 다 보여. 더더구나 내가 여기를 계속 보라고 하잖아. 그죠? 조는 애는 이미 여기를 안 본단 말이야.
여기를 안 본다고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슥 보면 탁 눈에 띄어요. 앞에서 보면. 그러면 한 번, 두 번 지켜보죠. 그러면서 본인이 깨려고 노력을 하면 그래 제가 피곤하지만 어떻게든 듣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굳이 다른 친구들 있는 데서 지적하지 말자. 왜냐면 다른 애들 있는데 지적하면 막말로 쪽팔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나도 안 가고 내가 졸고 있어. 내가 잘못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는 조는 걸 깨울 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나도 그래. 나도 내가 뭐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날 깨우면 짜증부터 나지. 그래서 일단 기분이 나빠요. 그 다음에 이 상황 자체가 기분이 더 나쁘죠. 내가 지금 조는 걸 지적받아서 다른 애들이 나를 뭐 본다든지 인식한다든지 의식한다든지 이런 상황 자체가 기분이 나쁠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라도 깨려고 노력하고 뒤로 나가고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한단 말이야. 뭐라고 안 하는데 자려고 자세를 잡는 건 안 돼. 아시겠죠? 뭐 엎드린다든지 아니면 팔짱을 낀다든지 팔짱을 끼는 것만으로는 뭐라고 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 건방지게 팔짱을 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 끼려면 끼세요. 네 어떻게 떠드는지 들어보자 이런 자세로 들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팔짱은 팔짱을 낀 상태로 뒤로 기댄다든지 아니면 팔짱을 낀 상태로 앞으로 책상에 기댄다든지 이거는 지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건 용납하지 않는다고. 아시겠죠? 다시 돌아와서 자 얘는 고쳐쓰기니까 일단 첫 번째로 방향 체크하시고요. 왜? 실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향을 체크하지 않는다고 못 푸는 건 아니지만 방향을 체크해 뒀을 때 여러분들이 정답을 확인할 때 실수의 가능성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방향 체크하시고 문장 단위로 비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문단 초보죠.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자마자 나의 문단 번호를 바로 매깁니다. 그냥 나의 문단 번호를 바로 매겨요. 바로 매기고 예를 들어서 문단 번호 이렇게 매겼어. 그러면 얘가 지금 오문단 고쳐쓰기죠. 번호 매겨놓은 거기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는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오문단을 고쳤었으니까 오문단 볼 때 비교하면서 봐야지 라고 생각해도 문제 풀다 보면 까먹을 수 있어. 문제 풀다 보면 까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걸 적어놓으면 글을 읽으면서 이걸 안 볼 수가 없죠. 그럼 얘를 보고 떠오른단 말이야. 아 맞다. 아까 오문단 고쳐쓰기 있었지. 이게 떠오른다고. 그러면 그때는 비교하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만 훑어봐도 알겠지만 얘는 그냥 유형들 자체가 너네들한테 대놓고 시간 쓰라는 거예요. 그죠? 대놓고 시간 쓰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시간을 뺏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죠. 시간을 뺏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데 시간을 어거지로 줄이려고 하면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최근 스타일이죠. 이게 최근 스타일이잖아. 이게 실제로 재작년 수능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최근에 화작을 이렇게 내. 이건 사실 업무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업무에도 요즘에는 시간을 뺏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데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내가 이해를 하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주 목적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사실 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빨리 풀려는 거지 빨리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풀려다 틀리면 빨리 안 푸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천천히 시간 들여서 확인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문제 유형들은 천천히 확인하세요. 저번 시간에 그 장문의 보기 자료 활용론 있죠. 그런 것도 내가 시간 쓰라 그랬죠. 실제로 그게 작년 수능이었잖아. 그래서 걔 같은 경우에는 그게 화작에서 오답률 1위였단 말이야. 그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시라고. 자 그러면 갑니다. 질문으로. 자 얘들아 어제 뉴스 봤어? 인근에 있는 땡땡고가 개교 60주년을 앞두고 교과 가사를 바꿨다고 하더라. 처음 들어보는데 교과 가사를 왜 바꾼 거야? 씩씩한 권하여 청년 일꾼 요즘 이런 말을 누가 쓰네. 청년 일꾼이여 라는 구절이 반복되었다고 해. 이런 가사는 개교 당시 사회에서 요구되던 특정 역할만을 강조한 거라고 뉴스에서 그러더라. 이게 대화한 맥락 끝났죠? 여기서 기억 바로 확인한다고. 그래서 상대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관련 정보 요청한다. 맞을래요? 상대가 언급한 내용이 뭐예요? 그래, 교과 가사 바꾼 거
관련 정보 요청 어디 있어? 왜 바꿨냐 이거죠? 그러니까 적절하다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아니 실제로 너네들이 그 국기에 대한 경례가 나랑 달라진 세대라면서요? 너희들 국기에 대한 경례 알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그 다음 뭐예요? 뭐야? 네 그렇군요. 라떼는 말이에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거였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게 국회에 대한 맹세였거든. 너네들은 뭐 딴 거잖아, 그죠? 그것도 이런 거죠. 이런 거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 아 그래? 그런 가사 내용이 개교 당시에는 중요한 가치를 여겨줬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바꾼 거구나. 근데 비슷한 시기에 개교한 우리 학교 교훈도 문제가 있지 않니? 여기가 A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A 읽었으니까 A와 관련된 거 바로 체크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문제로 따지면 3번 문제 얘기하는 거 3번 문제. 여기서 확인해야 될 정보가 엄청 많잖아. 이거를 가도 읽고 나도 읽고 그 다음 이 문제 와서 보기도 읽은 다음 하나씩 확인하려고 그러면 지문으로 수도 없이 돌아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기억이 안 나잖아. 가 읽고 나 읽고 3번 문제까지 풀러왔어요. 그때 이게 기억이 나겠냐니까요. 안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그때 치워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 땡땡고의 예전 교과 가사에 담긴 가치의 중요도가 지금은 달라졌다의 A 내용은 일단 이게 맞는지를 심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내용 자체는 맞아 틀려. 맞죠? 중요도 달라졌다. 중요했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잖아. 그죠? 아, 여기까지 맞구나. 이거 동그라미 쳐놓으면 이 문제 풀러가서 선지 확인할 때 얘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처리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맞아. 등교할 때 교훈을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 그래서 교훈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 나도 그랬는데 우리 학교 교훈도 땡땡고 교과처럼 특정 역할만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야. 자, 그러면 니은 상대 생각에 수긍한 후 수긍 어디 있어? 맞아. 그죠? 그 다음 경험 제시 어디 있어? 그렇지. 불편하더라. 이게 지가 느낀 거죠. 본인이 느낀 거죠.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요. 교훈은 지금 시대에도 맞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데 우리 교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역시 마찬가지야. B죠?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훈 내용에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 맞아요. 맞죠? 여기까지 동그라미 치고 넘어간다고. 무슨 말인지 계속 차분히 정보 하나씩 다 지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학교 교훈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뉴스에 따르면 땡땡고에서는 동문회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학교 설립 이후 오랜 기간 교과를 불러왔으니까 동문 선배들은 교과가 모교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만큼 교과에 애정이 있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그럼 역시도 디귿 바로 체크합니다. 상대 견해를 바탕으로 인식이 바뀐다. 있어 없어? 어떻게 바뀌었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바꿔야겠다. 그죠? 그러니까 적절하다. 넘어갑니다. 맞아. 교훈을 바꾸는 일도 교과를 바꾸는 것만큼 어려울 것 같아. C죠? 여기서 역시 바로 체크해요. 교과보다 교훈을 바꾸기 어렵다. 맞아요. 아니죠? 얘 날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이따가 체크할 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 선지는 여기서 지워버리니까. 그리고 평가원이 된 거잖아. 그죠? 내가 너네들한테 예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3번 문제의 선지들을 우리가 보통 접근할 때 가와 나를 물어볼 때 나에서 적절성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지를 판단할 때 가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가의 내용을 확인하러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은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 만약에 나 가지고 적절성 판단이 안 되면 가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사실 가 내용으로 지워지는 선지가 존재하고요. 날아가고. 그러니까 동문 선배들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할 것 같아. 교훈 변경이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 역시 확인해요. 상대가 제시한 대안에 문제를 제기한다. 있어 없어?
없죠? 정답 이거 고르고 넘어갑니다.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교훈을 바꾸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교훈을 보면서 느꼈던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 거고요. 또 새로운 교훈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교훈을 바꾸는 과정에서 학교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결속력도 커질 수 있고요. 교훈을 바꾸고 싶은 다른 학교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대. 그럼 교훈 변경을 추진할지 말지 학생의 회의 안건으로 올려보자.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오늘 나눈 이야기는 내가 정리할게. 나는 다른 학교의 사례를 더 찾아서 회의 때 공유하게. 이거 다 뭐야? 해야 될 일이죠. 해야 될 일. 좋아. 회의에서 통과되면 교훈 변경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보자. 설문조사를 하는 배경도 같이 안내하면 좋겠어. 그래서 의견조사를 제안했다. 맞아요. 맞죠? 얘도 여기서는 동그라미 쳐두고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훈도 제안받아보자. 교훈을 미리 제안받으면 교훈 변경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 그 내용 빼는 게 어때? 그게 낫겠다. 여기서는 묻지 않았지만 이런 정보도 잡아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치불일치해서 적절하지 않은 걸로 만들기 좋죠. 새로운 교훈을 제안받기로 했다.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금 예민하게 반응해 주시면 좋고, 교훈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고 교훈을 바꾸자는 의견이 많으면 이걸 바탕으로 학교에 건의하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2죠. 그럼 얘와 관련된 거 역시 체크합니다. 교훈 변경을 학교에 건의하자. 여기까지 맞아요. 맞죠? 여기도 동그라미 치고. 그래, 그것과 함께 동문 선배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도 부탁해보자. 누구한테? 누구한테 부탁하자는 거예요? 동문 선배들한테 동문 선배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주체가 누구예요? 그래, 학교에 얘기하지. 이거 학교에 건의하자. 이것도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확인하려고 했던 거 얘를 확인해 봅시다. 자, 먼저 배경 뭐였어요? 떠올려 보세요. 왜 이런 논의 시작했어요, 얘네들? 그래, 교가 바꾸고 다른 데서, 그리고 뭔가 현재 가치에 맞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땡땡구는 개교 60주년을 앞두고 시대에 맞지 않는 교가 가사를 바꿨어. 그래서 우리도 논의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진술은 맞아요. 맞죠? 우리 학교 교훈도 특정 역할만이 부각되고 있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기 어려워.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럼 뭘 고려해야 되냐? 동문회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래서 동문 선배들의 의견을 비롯한 여러 의견들을 들어봐야 돼. 맞아요. 맞죠? 교훈 변경 추진 여부를 학생의 안건으로 상정해. 다른 학교 사례 찾아서 공유하고 아까 해야 할 체크하는 거 있었죠? 역시 맞고. 학생회 회의 전에 동문 선배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돼. 얘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동문 선배들 의견 수렴하기 있었지. 이것만 체크하면 안 된다 이거야. 생각해. 일단 첫 번째 회의 전이 아니죠. 건의할 때 회의하고 학교에 건의하기로 결정되면 건의할 때 부탁하자였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부탁하자니까 우리가 할 것도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 학교에서 수렴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 얘가 적절하지 않다는 걸 잡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오답률이 꽤 높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이게 순간적으로 안 보이면 당황한다고. 내가 이야기했었죠. 화작에서 답이 안 보이면 제발 독서처럼 접근해. 독서처럼. 독서에서 너네들 답 안 보인다고 당황하지 않잖아. 왜냐면 뭐 익숙하니까. 그래서 답이 안 보이네? 역시 이렇게 되잖아. 근데 화작은 아니니까. 왜 답이 안 보여? 그러니까 드립다. 그럴 리 없어. 내가 못 볼 리가 없어. 이래서 이것만 붙잡고 있는데 독서처럼 천천히 모든 정보를 생각하면서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잠깐 넘어갔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보세요. 시야가 좀 트이면 보일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냥 어거지로 붙잡고 있지 말고. 자, 그럼 이제 가와 관련된 거 끝났으니까 넘어갑니다. 교훈은 학교의 이념을 표현하지만 단순히 표현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교훈은 학교의 이념과 목표를 드러낼 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거 순서가 바뀐 것 같다.
아니, 문단 하나가 날라가네. A, B 지금 부분이 날라간 것 같은데. 그죠? 인사하는 거. 여기 편집하면서 날라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를 여기서 너네들이 뭔가 어려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쭉 읽었다고 전제할게요. 생각은 할 수 있죠? 저는 학생의 대표 안 누구누구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A 관련된 거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땡땡 방송 뉴스에 따르면 교과 가사를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미래와 행복한 삶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교훈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읽고 역시 B와 관련된 거 체크하고 B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출처를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타공은 얘도 개념이죠. 얘네도 알아야 돼. 특히 얘는 물어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얘네 둘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주 물어보니까 신뢰성은 믿을만 한가를 묻는 건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신뢰성의 확보 방안이죠. 그래서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거나 아니면 공신력 있는 두루두루 믿을만한 그런 기관이나 인물의 말을 인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고요. 타당성은 근거가 타당한가이니까 첫 번째로 근거를 제시했는가, 두 번째로는 해당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적절한가 이거 따지시면 됩니다. 얘는 다음번에 나오면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뭐 얘네 확인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C로 오면 교훈은 학교의 이념을 표현하지만 단순히 표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은 학교의 이념과 목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 내용 읽고 그냥 바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C에서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답 3번 체크하면 되고. 이러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절차 추진해서 교훈 변경해 주세요. 뭐 취지 설명하고 수렴한 다음에 심의하도록 해 주세요. 알고 계시듯이 이미 찬성 많이 했습니다. 공감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답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따로 체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훈으로 바꾸면 교훈을 보면서 느꼈던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고 자부심 느끼게 되고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높아질 거다. 자, 여기가 실제로 너네들이 이렇게 써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거 고쳐쓰기였지. 그럼 여기서 바로 얘 읽었으니까 바로 얘랑 비교해야 돼요. 그럼 이미 내가 읽은 내용이 없죠. 그럼 눈으로 비교하면서 이게 아예 없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읽은 부분이 추가된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어디에 나와? 여기 나오잖아. 그죠? 요 앞에 내용이 추가된 거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요 앞에 내용에 대한 일치불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앞에 내용과 관련된 걸 찾으면 1번이 되겠죠. 학생, 부모님, 선생님들 다 학교와 관련된 구성원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봐야 되는데 다 읽었으니까 얘만 해결하면 되고 이걸 천천히 봐야 돼. 아까 A에서 E에서 관련된 부분은 다 체크했고요. 얘네들을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맞았었죠. 이건 지금은 따질 필요가 없고 중요도가 달라졌다라는 내용을 사례 제시를 고려해서 학생들의 삶이 예전보다 행복해졌음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 반영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죠. 우리는 이 내용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있어야지 반영되는 거잖아. 그죠? 학생들이 예전보다 행복해졌어요. 이런 내용 있어 없어? 없죠? 날라가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야. 이건 아까 확인했으니까 다를 고려하여 문제 상황 제시 고려하여 나에서 교훈 내용이 구성원의 과거와 현재의 가치를 담고 있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 없어? 없죠? 지금은 안 맞는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지. 과거와 현재의 가치를 담고 있지 않아. 이런 내용이 없었잖아. 그죠? 얘도 날라가고요. 그 다음 C는 날라갔으니까 확인할 필요 없고요. 뒤에 내용은 라를 고려하여
건의 내용 및 근거 제시. 나에서 교훈을 변경하게 해달라는 건의 내용에 대한 근거를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반영되었다. 이런 내용 있었어 없었어? 있었던 거 같죠? 있었던 거 같죠? 왜냐 아까 뭐 많이 찬성했어 이거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또 너네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정답으로 마킹할 애는 눈으로 확인해. 알겠죠? 정답으로 마킹할 애는 눈으로 확인해. 왜? 역시 마찬가지야. 실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실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정답으로 마킹할 거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가 대충 어디에 있는지도 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부분을 가서 눈으로 확인하라고. 그럼 실제로 여기를 보면 전교생의 91.8%가 교훈 변경에 찬성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이게 설문조사 결과고요. 그럼 얘도 맞죠? 확실히? 그럼 정답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통합도 이렇게 끝났고 솔직히 장문은 뭐 특별히 말할 게 없어요. 특별히 말할 게 없어. 여기 뭐 특별히 다른 유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까다로웠던 것도 아니고 하나만 이야기하면 요 조건이 너네들이 문제를 먼저 읽었으면 너네들한테 요구하는 정보가 되게 세부 정보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죠. 여기서 너네들한테 요구하는 정보가 뭐야? 단어를 찾아서 쓰래. 그죠? 그럼 실제로 쓰인 단어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3문단에 제시된 효과를 문단별로 단어를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얘도 문단 번호 매겨서 3문단 4문단에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그리고 3문단이 끝나면 효과는 정리해야 되죠. 3문단에서 이야기하는 효과가 뭐예요? 그래, 식문화와 관련된 거였죠. 그러면 그 내용은 정리해놔야 된다고. 4문단에서는 어떤 효과 알겠어요? 그래, 경제적인 거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일단 그 내용을 토대로 단어는 실제로 썼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얘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 효과를 설명한 문장에 있는 단어로 만들어 줬죠?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효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단에 쓰인 단어가 아닌데 효과랑 비슷한 뜻을 가진 거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해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숙제는 또 한 세트만 합시다. 한 세트만. 24쪽부터 25쪽까지라. (69쪽부터) 76쪽까지. 알겠죠? 똑같아요. 헌법 한 세트, 장문 한 세트, 통합 한 세트. 네, 이렇게 숙제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